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드디어 우리 기말고사의 마지막 파트인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파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암기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죠? 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내분비샘이랑 각각의 그 호르몬 분비하는 거, 그 호르몬의 기능까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정작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호르몬에 대한 그 기능이나 아니면은 이 호르몬 양 조절하는, 항상성 조절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서 응용까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네,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예, 여기 지나고 나면 암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문제가 또 4개밖에 없네요.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추울 때니까 좀 체온 조절하겠다는 거죠. 자, 추울 때, 선생님이 더울 때보다는 보통 추울 때 물어볼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추울 때는 우리 몸에 열 발산량, 기억나십니까? 추울 때니까 열 발산을 줄이기도 하지만 또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장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더울 때는 반대로 에어컨과 같은 장치는 불행히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조금 물어볼 게 더 많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추울 때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자, 저온 자극이 왔다. 체온 조절 중추에 이제 신호가 갑니다. 추워요. 지금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라는 신호가 갔어요. 근데 이 체온 조절 중추 설정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어디에 있다고 했죠? 네, 간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내. 그래서 기억보기 바로 날릴 수 있겠네요. 아우, 너무 좋죠. 이런 거 할 때. 자, 그 다음. 자, 니은보기 갈게요. 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데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피부 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없어지면서 피부 쪽에 새어나가는 열이, 네, 이거죠.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보기도 맞다고 해줄 수 있겠죠. 그건 누가 해주는 거냐? 교감신경이 해주는 거더라. 열 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열이 많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추울 때, 너 얼굴이 하얗다. 얼굴에 뭐 입술이 파랗다. 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이 많이 안 흐르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혈중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면 양성 피드백에, 양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 TS의 분비량이 증가? 혈중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면 갑상샘을 자극하던 얘들은 야, 티록신 왜 안 만들어? 하고 갑상샘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은 티록신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근데 티록신 나오면 얘네들 다시 야, 나 나왔으니까 그만 좀 자극해 하고 억제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양성 아니고 음성 피드백인 거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금방 니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요 위에 올라가서 표를 한번 볼까요? 열 발산을 줄이는 건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또 있었죠? 네, 털을 세우죠. 잇모근을 수축시켜요.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털 세운근, 잇모근 수축시켜서 소름 돋게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또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털이 세워져서 네, 따뜻하게 빵빵한 패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다고 했었어요. 여기 전부 다 열 발산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저온 자극이 왔을 때 티록신이 분비가 된대요.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은 네, 물질 대사, 세포호흡이 촉진돼요. 세포호흡 촉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우리 몸에 ATP가 계속 생기고요. ATP와 함께 열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열 발생을 촉진시키겠다는 장치인 거죠. 이게 드디어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하는 열 발생 장치예요. 자,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주는 애가 물질 대사 촉진하는 티록신. 티록신을 분비하는 거는 여기서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티록신 분비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조적으로 다른 애들도 와야 되죠. 티록신이 분비돼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재료 누구예요? 네, 산소하고 또 네, 포도당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포도당을 많이 가지고 와줘야 되겠죠. 포도당 조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혈액 속의 혈당량을 어떻게 해주겠다? 혈당량도 올려줄 겁니다. 여기 이 그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세포호흡을 위해서 어디선가는 또 뭐 해준다? 혈당량을 올려주는 장치도 또 있어야 됩니다. 산소도 많이 공급해주고요. 혈당량도 올려주고요. 혈당량 올려주는 호르몬들 기억나시죠? 네, 3가지 있었어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또 하나 네,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또 뭐도 있냐면 네, 근육이 같이 떨리기도 해요.
근육이 떨립니다. 여러분들 추울 때 오들오들 떨죠? 네,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산소 공급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아, 추워. 그러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네. 그렇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네, 추워서 떨리고, 그리고 심장박동도 촉진되고, 호흡도 빨라지고, 혈당량도 올라가는 거, 네, 교감신경, 즉 교감신경이 이런 역할도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양한 곳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이번엔 갈게요. 이번에는 삼투압 조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이 네 문제 중에 삼투압 관련된 문제가 2개나 있거든요.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도 물어볼 게 많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물어볼 게 많느냐? 삼투압 조절은 보통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량의 물을 섭취했을 때 T1, 그리고 다량의 물을 섭취하니까 이 동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다량의 오줌을 배설하겠죠. 또 뭐? 묽은 다량 오줌을 배설할 겁니다. 물 섭취했으니까요. 그래서 세로축 보세요. 오줌 생성량이죠. 오줌 생성량이 역시 늘고 있네요. 물 섭취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 섭취하고 나서 오줌 생성량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이뇨작용을 억제하는 오줌을 안 만들어내게 되는 ADH, 항이뇨 호르몬을 투여했어요. 자, 그랬더니 당연히 오줌량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기 갈까요? 자, 일단 기억 보기 쉽게 날릴 수 있어요. ADH는 뇌하수체, 네, 후엽이니까요. 기억 바로 날리시고요. 아이고, 쏘리, 날리시고요. 자, 니은 보기 가겠습니다. 혈중 ADH 농도는요. 당연히 투여했을 때 높겠지. 근데 T1과 T2를 비교해보래요. T1과 T2. ADH는 어떤 호르몬이죠? 네,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 많이 섭취했으니까 제흡수할 필요 없겠죠. 이뇨작용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ADH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날릴 수 있겠죠. 낮아요. 자, 그 다음 디귿 보기. 오줌 생성량은 그럼 T3일 때 어떻게 됐을까요? T3일 때는 지금 ADH2였거든요. ADH2 하게 되면 앞으로는 수분 제흡수가 증가할 거예요. T3 될 때. T2일 때보다 T3일 때 어떻게 될 건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요? 배설되는 양은 줄어들겠죠. 제흡수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오줌 생성량은 작을 겁니다. 배설량 작아지고요. 그러면은 물이 많이 배설 안 되다 보니까 오줌은 진해지겠네요. 오줌 삼투압은 상승. 그러니까 T3일 때 이 분수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삼투압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바로 삼투압 얘기가 나온 4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4번부터 갑니다. 자, 가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분수 나왔네. 자, 분수 나올 때는 정확한 숫자를 넣는 건 너무 힘들면 그냥 크기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혈중 ADH 농도가 커지게 되면은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과 혈장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줌 삼투압 여기 책에 있는 용어를 똑같이 쓸까요? 오줌 삼투압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흡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배설되는 물량이 줄어들고 배설되는 물량이 줄어들면 오줌은 진해지겠죠. 오줌 삼투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혈장 삼투압은 그러면 제흡수를 계속 해오니까 혈장 속에는 물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겠네요. 혈장 삼투압은 떨어지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ADH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 그래프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ADH 농도가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거 오줌 삼투압이죠. 그럼 얘가 지금 오줌이 돼야 되겠죠. 이게 혈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분자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기억 보기 맞다 라고 바로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도 바로 가볼게요.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요. S1보다 S2에서 많다. 오줌 생성량이라는 거는 오줌 삼투압이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오줌이 생성되려면 제흡수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흡수를 안 하려면 ADH가 낮아야 되겠죠. ADH가 낮아야 제흡수를 안 하고 오줌으로 많이 배설하게 되겠습니다. S1에서 ADH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니은 보기는 반대구나. 니은 보기는 X 되겠죠.
왜냐? ADH가 S1에서 더 낮으니까 그때 오줌 생성량이 더 많겠죠. 네, S1이 더 많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니은 X. 자, 디귿 보기 가겠습니다. 디귿 보기는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볼 건데요. 자, 이 오른쪽 그래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그래프부터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삼투압인데요. 물을 섭취한 시점부터 삼투압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보세요. 오줌 삼투압은 들쭉날쭉 물 섭취하니까 오줌 삼투압 뚝 떨어져요. 나중에 또 쭉 올라가요. 혈장 삼투압은요. 물 섭취하니까 물 많이 먹으니까 내 몸이 싱거워져서 혈장 삼투압 약간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바로 항상성 조절이죠. 혈장 삼투압을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 능력이 항상성 조절이잖아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장치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려고 하니까 바로 우리 몸에서 다른 걸 조절해버려요. 혈장 삼투압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오줌 삼투압을 확 낮춰버립니다. 어떻게? 폐소하면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물 섭취해가지고 이거 좀 확대해볼게요. 자, 물 섭취하면 여기서 ADH 분비량을 어떻게 하면 돼요? 줄여버리면 되죠. 물 많아 너무. 재흡수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흡수를 안 해오겠다는 거예요. 재흡수 안 하면은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은 네, 재흡수 안 하고 많이 버리니까 오줌 묽어지겠죠. 오줌 삼투압이 내려갑니다.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한다는 거죠. 오줌 양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배설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1번 구간은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2번 구간은요. 자, 이제 혈당 삼투압이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혈당 삼투압은 서서히 이제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자, 혈당 삼투압이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이게 너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혈당 삼투압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혈당 삼투압 너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대로야. 어떻게? 여기서 바로 조절했다는 거죠. 뭐 조절했을까? 이번에는 ADH 분비가 다시 작동을 하게 돼요. ADH 분비를 하게 되면 다시 재흡수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요.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오줌 속으로 버리는 오줌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오줌 진해지겠네요. 그때는 이제 소량의 진한 오줌을 배설하는 시간이 2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글씨가 너무 날려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풀어볼게요. 디귿 보기. 자, 이거 그래프 해석은 우리 다 같이 해봤어요. 자,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은 뭐 크게 영향은 없지, 사실은. 그죠? 별로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줌 생성량은요, 언제가 많죠? 네, 오줌 생성량 1번 구간이 훨씬 많죠. 오줌 생성량은 1번 구간에서 훨씬 많습니다. 오줌 생성량이. 그래서 디귿은 1번이 더 커요.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는 지식이 차근차근 정리만 되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배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안 배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좀 천천히 해보시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너무 천천히 하시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천천히 하는 걸 평상시에 공부할 때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혈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혈당에 관련된 문제인데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간이라는 곳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없죠? 포도당이 이제 단당류라고 하죠. 단당류. 당 하나짜리인데 이게 2개 붙으면 2당류, 3개, 4개, 5개, 10개 붙으면은 다당류라고 한댔잖아요. 글리코젠은 요게 이제 수천 개 붙은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거 비슷하고 본 적 있죠? 포도당 말고. 녹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하고요. 다당류. 동물 같은 경우에 녹말 대신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보시면 돼요. 식물은 녹말, 동물은 글리코젠.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니까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 반응 저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합성하다 보면 혈당은 떨어지겠죠.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가져와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그래서 내가 혈당량이 필요할 때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게 니은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주는 호르몬 있었죠? 혈당량 감소시키는 호르몬 누구? 네, 인슐린이요. 인슐린. 혈당 높이는 호르몬 누구 있었죠? 네, 글루카곤도 있고요.
네, 에피네프린 있고요. 또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고요. 그래요. 그 중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건 누구였냐면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그치? 자,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된다고 했으니까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중에 하나일 건데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식사할 때마다 X라는 호르몬이 쭉 올라가고 있어. 식사할 때마다 쭉 올라가.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혈당 높아질 때마다 등장해주는 이 고마운 X는 누구예요?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되겠죠. 인슐린은요, 이자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자의 어느 세포에서 분비되죠? 베타 세포. 네. 글루카곤이죠.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이었어요. 글루카곤. 교감신경일까요? 부교감신경일까요? 혈당 높이는 거. 혈당 높이는 거. 요거 교감이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게 해서 혈당 높이는 거죠. 이자 베타세포는요. 인슐린이에요. 혈당 낮추는 거 누구? 네, 지금 당장 혈당량 포도는 필요 없으니까 낮춰준다고 했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상황. 부교감신경. 요 세트로 같이 좀 연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알파. 기억. 쌤이 같이 세트로 외우라고 했었잖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기억 보기 바로 날릴 수 있어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T1일 때. 저녁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쭉 나왔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이제 기억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니은북이 O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상하부는요. 이 인슐린 분비 촉진하기 위해서 교감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교감신경일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라고 간단하게 풀릴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신유형 문제긴 하지만 그래프가 새로 보는 거라서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혈당량 조절 그리고 삼투압 조절, 체온 조절하는 이 세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이거 말고도 항상성 조절하는 게 많지만 뭐가 나오든지 크게 상관없어. 뭐가 나오든지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일정하게 뭔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프 해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가져 질문 또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까지가 시험범위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저기 뒤에 가가지고 157쪽 가시면 단원 마무리 문제가 또 있어요. 157쪽부터 160쪽까지 이렇게 단원 마무리 문제에 우리 시험범위 해당하는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도움 되겠죠. 거기는 선생님이 아직 풀이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 요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선생님이 다른 문제나 단원 마무리 문제도 같이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 풀이도 선생님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